레티오 14.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저는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집 뒤에 있는 산에 오릅니다. 오전부터 번역이나 집필 같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오후에 머리가 멍하거나 아파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 뒤의 산으로 갑니다. 산길을 걷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두통이 사라져요.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매일 산책을 나가는데 숲은 매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비가 그치고 나면 비가 그쳐서, 해가 내리쬐면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살랑살랑 비쳐서 좋습니다. 특히 비가 온 다음에는 물을 머금은 숲이 색다른 향기를 내 나도 모르게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묵은 낙엽과 비가 어우러져 풍기는 향기에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식물은 봄에는 실록으로, 여름에는 녹음으로, 가을에는 단풍으로, 그리고 겨울에는 낙엽과 그 낙엽이 썩어가는 향으로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인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태어나서 아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이 되어가면서 각기 어떤 향을 풍길까요? 죽음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어선 인간의 육신은 썩어갈 때 낙엽처럼 향기로울 수 있을까요? 인간이 나무와 다른 것 중 하나는 살아있는 동안 향기롭지 못하다면 죽어서도 절대 향기로울 수 없다는 점일 겁니다. 가식적이고 인위적이며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살다가는 죽어서도 악취만 내뿜는 존재가 될 거예요. 그 어떤 인간도 삶을 풍요롭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지 않으면 죽어서도 식물처럼 감미로운 향기를 풍기지 못합니다. 작년에 어머니가 아프셔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어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버티셔야 해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간 수차례 생애 고비를 넘기셨던 어머니께 다시 한번 버텨달라고 부탁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더 나빠졌고 중환자실의 면회를 봤을 때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직감적으로 이번에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곧 상태가 악화되어 의식을 잃고 인공호흡기로 숨을 연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어머니는 제 앞에서 마지막 숨을 고요히 몰아쉬기 시작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의사가 어머니의 사망 시간과 원인을 선언하는 그 순간에도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숨 쉬고 계신데 왜 사망 선언을 하느냐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가셨습니다. 간호사들이 어머니 몸에 부착된 기기들을 떼고 시신을 수습하는 동안 저는 중환자실 밖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어머니는 좋은 음식, 좋은 옷 한번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여행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시다 그렇게 가셨어요. 어머니의 시신을 수습해 장례식장으로 옮긴 뒤 빈 영안실을 홀로 지키면서 그때 처음으로 형제가 좀 많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덩그러니 앉아 어머니 영정을 바라보는데 그 속에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언젠가는 저 자리에 제 영정이 놓일 겁니다. 그 순간 내 몫의 죽음이라는 단어가 실체가 되어 다가오더군요. 그날 저는 어머니의 죽음에서 저의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인의 장례 풍습은 우리처럼 복잡하고 엄숙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플링크토르라고 부르는 장의사가 집 앞마당 관대 위에 왕자의 발이 문 쪽을 향하게 올려놓고 시신을 닫고 연고를 바른 다음 수의를 입혔습니다. 왕자의 입 안에는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데 필요한 노잣돈으로 동전을 넣었어요. 관 안에는 도굴의 위험 때문에 금은 넣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치아에 사용한 금은 왕자와 함께 매장하거나 화장하도록 했고요. 만일 왕자가 명사라면 밀랍으로 얼굴 본을 떴습니다.
관은 집에서 보이는 데 놓고 장례를 진행했는데 디시나토르라는 장례 지도사가 운구행렬의 앞에 서고 그 뒤에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를 부르는 이들과 초상집에 고용되어 곡하는 여자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들 중에는 무언극 공연자와 로마 시대 고관의 권위를 드러내는 표식을 들고 다니던 길라잡이와 횃불 운반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정은 남아있는 가족과 함께 장지로 향했습니다. 시신은 위생 목적에서 도시에서 망자를 매장도 화장도 하지 마라는 12표 법의 규정에 따라서 성 밖 공동묘지로 옮겼습니다. 매장과 화장 가운데 화장이 좀 더 엄숙하고 부자들이 하는 장례식이었고 매장은 빈자와 노예들만이 했습니다. 호디의 미디 크라스 TV.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로마의 공동묘지 입구에 새겨진 문장입니다. 오늘은 내가 관이 되어 들어왔고 내일은 네가 관이 되어 들어올 것이니 타인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라는 뜻의 문구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영혼으로부터 와서 유한을 살다 다시 영혼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숨이 한번 끊어지면 그만인데도 영혼에서 와서인지 인간은 영혼을 사는 것처럼 오늘을 삽니다. 저는 그날 또렷이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저의 죽음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생각은 잊고 상주가 되어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에 어머니를 합장에 모시고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보살펴 주셨던 청원에 위치한 은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는데 원장 수녀님께서 제게 어머니의 유품을 건네주셨습니다. 유품에는 얼마 안 되는 연금의 일부를 수년간 적금으로 부어 마련한 당신 장례비를 위한 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신의 죽음이 아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손수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 통장을 받고 저는 또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유품 가운데는 제가 로마에 유학 중일 때 보냈던 손편지와 몇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편지를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으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당신이 직접 읽으실 수 없을 때, 또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는 간호사 선생님이 소리내어 읽어주셨다고 해요. 어머님께 올리는 글. 지금까지 어머니께 편지를 드린 적이 언제일까 생각해보니 참으로 오래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군대 가서 신병 교육대에서 드렸을까요? 지난번 배웠을 때 이전보다 많이 기력이 쇠하신 모습을 보며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로마에 잘 도착했고 연일 일상의 학업을 매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친께서 건강하셨다면 이곳 로마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쉬움만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저는 이 편지를 드리면서 그간 어머니께 감사드리지 못했던 저의 불충을 깨달으면서 부족한 글을 씁니다. 남달리 성격이 까다롭고 음식 타박도 많은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런 저를 무던히도 인내하시면서 지켜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경제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라는 말처럼 성장과 성숙에도 공짜가 없나 봅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수없이 부딪히고 아파하는 가운데 어머님의 노고와 수고에 감사하게 되는 이 무디고 어리석은 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족들보다는 늘 친구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더 많았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한 때로는 무례하고 오만하며 잘난 척 많이 했던 저를 인내로 지켜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학문적으로나 인간적인 성숙에 있어 갈 길이 먼 부족한 사람이지만 지금까지 한국 사람이 가지 않았던 길을 걸을 수 있는 세계와 인간미를 가르쳐 주신 어머님과 특히 고인이 되신 부친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2년간의 학업에 최선을 다해 그 영광을 어머니 목에 걸어드릴 테니 아무쪼록 건강하십시오.
끝으로 제 어머니를 잘 돌봐주시는 은혜의 집 수녀님들과 선생님들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08년 1월 9일 로마에서 아들 동일 올림 추신 어머니께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어머니는 이렇게 제가 보낸 편지를 유품으로 남겨 제게 돌려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유품을 통해 죽은 육신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향기로운 기억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문득 인간은 죽어서 그 육신으로 향기를 내지 못하는 대신 타인에게 간직된 기억으로 향기를 내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 기억이 좋으면 좋은 향기로, 그 기억이 나쁘면 나쁜 향기로 말입니다. 가끔 언뜻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애잔한 마음과 함께 아련함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자식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무엇에 홀린 듯 현실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펄펄 끓어넘쳐 한시도 마음이 평화로울 수 없었던 폐악에 가까운 젊은 아들의 언행에 부모님은 한 번도 큰 꾸중이나 훈계라는 걸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따끔하게 야단치기보다 그대로 받아주고 기다려주기는 더 어려웠을 텐데 제 부모님은 조금 더 어려운 선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죄송스럽게도 제가 못되게 굴었던 데에는 부모님이 헤아려 주셨던 것처럼 합당한 이유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춘기의 그 뜨거운 불만의 에너지를 설명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 당시에 저는 뚜렷하게 기억나는 이유 없이 부모님을 향해 독설과 냉대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훗날 부모님의 인내와 믿음이 거대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그때 비로소 철이 들었어요. 인간이란 이렇게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몰랐던 것처럼 오늘의 내가 미래에는 어떤 모습일지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호디에 미히 크라스 TV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인간은 타인을 통해 기억되는 존재입니다. 어머니는 관이 되어 제게 기억으로 남았고 제 죽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내일은 저 역시 관이 되어 누군가에게 기억으로 남을 것이고 또 그 자신의 죽음을 마주하게 할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오늘은 내가, 내일은 네가 죽음으로써 타인에게 기억이라는 것을 물려주는 존재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이 남긴 향기는 제 안에 여전히 살아있지만 그 다음을 만들어가는 것은 제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억을 밑거름 삼아 내 삶의 향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을 가슴에 담고 오늘을 살아가고자 하는 저를 통해 신은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또한 그렇게 해서 제 삶은 어떤 기억으로 어떤 향기로 남게 될까 하고요. 아마도 그것은 제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야 하는 질문일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호디의 미기 크라스 TV와 더불어 다음에 말 한마디를 함께 떠올려 봅니다. 시 비스비탐 파라 모르템 삶을 원하거든 죽음을 준비하라.